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를 가겠습니다. 청주가 돌이켜보세요. 기억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다녔던 게 중요한 거예요. 청주의 거래량을 보고 이거 매입자별, 거주지별 거래량을 보면 자, 청주가 요때 2020년 6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폭발했는데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천안은 안 하는데 청주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시장 강도 지우고 전체 거래량 지우고 요 시기쯤인데 2018년 5월 요 시기쯤 되는데 5월 2019년 12월 요 시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때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지역 내 사람은 635개를 샀고요. 지역 외 사람이 541개를 샀어요. 요때 굉장히 타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천안은 거래량이 많더라도 현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샀고 청주는 거래가 많더라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주보다 천안을 규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국토부가 똑똑하다니까요. 네, 국토부가 되게 똑똑해요. 저는 이 청주를 딱 보면서 외지인이 많이 샀네. 아직 현지인이 안 붙네. 조금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제도도 그랬거든요. 거제도도 보면 외지인이 많이 붙는 거예요. 이거 외지인은 변심이 심해요.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나는 부산 사람이고 만약에 그 거제도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어려워지면 거제도부터 판다니까요. 네. 서울 사람이다. 나는 어려워지면 외지 거를 먼저 팔아요. 본진을 지켜야 되고 나는 이게 실거주까지도 보는 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지인이 늘어나는 거를 잘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시군구별로 거래량도 보고 시도별로 거래량도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지역별 시세별로 거래량 보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120% 이상 어디가 터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웬만해서는 수성구부터 120%가 터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개발 호재가 터지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구가 만약에 120% 터지잖아요. 만약에 중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구가 가격이 오르죠. 만약에 수성구가 15억이고 중구가 10억이다. 대구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중구가 올라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12에서 13억이 됐다. 그러면 수성구가 뒤에 올라가요. 어차피. 네. 아시겠죠?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라면 수성구가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 중구 가고 그 다음 남구 가고 이런 순서대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중구가 어떤 이유로 터졌다? 그러면 여기를 간다라는 거예요. 혹은 또 반대로 또 다르게 남구가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보면 수성구가 15억, 만약에 중구가 10억, 그 다음에 남구가 8억인데 남구가 만약에 9억이 되죠. 그러면 중구가 싸네? 중구가 11, 12억 돼요. 많으면 뭐 13억. 그러면 다시 수성구가 16, 17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장이 온다면. 그래서 첫 번째 상승장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고 전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군별로 이런 군이 있죠. 구군별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 단지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같은 돈으로 실수를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는 못 먹어도 고 그리고 돈도 많아. 그럼 수성구 가서 기다리는 거고 아니다 나는 돈은 부족한데 이 인풋 대비 아웃풋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중구, 남구, 서구 뭐 여기 달서구 요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성구가 터지는지 아닌지. 근데 혹시나 이 중에 동시에 안 터져요. 약간의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남구가 터졌다? 그러면 중구 가는 거고 중구가 터졌다? 그러면 남구 가는 겁니다. 자, 그 시간이 되면 또 알려드릴 거예요. 또 알려드릴 건데 우리는 스터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같이 소통을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제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지만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안 하면 어디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몰라요. 네.
자,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 이거 거래량, 제가 이건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입력을 다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전국으로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필터 값 없음 이렇게 돌아가고, 자, 하나 더 해볼 거예요. 부산 합니다. 입력 리치고 해놨죠. 자, 리치고로 보고 자, 세 개만 하면 돼요. 부동산 지인, 리치고, 아실. 자, 리치고로 올라와서 부산을 합니다. 부산. 제가 다 적어 놓은 거는 이미 제공해 드렸어요. 자, 부산 했죠. 그 다음에 부산의 평균 전세가율 얼마야? 전체를 찍고 평균 전세가율은 65.8%더라. 그래서 65.8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부산은 현재 56%인데 65.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다. 근데 여기서 저는 요거는 부동산 지인이고요. 요거는 리치고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 지인 리치고 상에서는 현재 전세가율이 56.9거든요. 그래서 요 지인이랑은 살짝 안 맞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차이는 크게 차이 없다. 예, 그래서 무방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5.8, 평균 65.8이고 지금 부산은 56% 전세가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전세 대비 매매가는 여전히 고평가 상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리치고 또 가서 소득으로 오는데 요거는 15년. 그래서 평균 6.8. 가장 비싼 구간이 요 구간이죠. 그래서 가장 비싼데 마우스 갖다 대면 9.7이 나옵니다. 9.7. 그 다음에 현재 8.6. 그 다음에 15년 중에 가장 쌀 때, 요때겠죠? 4.8. 가장 쌀 때 4.8입니다. 4.8. 그래서 평균, 고점, 현재, 저점. 이거를 다 적어요. 다 적으면 이렇게 나오죠? 평균, 고점, 저점, 현재가. 그러면 부산이란 도시는 코로나 때 43% 고평가 되었었고, 자, 가장 안 좋을 때,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안 좋을 때는 29% 정도 빠지더라, 저평가 되더라. 그리고 현재는 8.6으로서 26% 정도 고평가 상태다. 그리고 누적 입주 물량, 이제, 아파트 일단 약간 제끼고, 다음 제끼고, 요 아파트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아파트. 자, 제끼면 안 되겠다. 한번 간 김에. 자, 아실에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최고가 순위,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전체 평형을 31에서 35평,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쌌을 때를 찾아야 되니까 21년 1월. 예, 그러면 마린시티 자이가 가장 비싸더라. 그 다음에 사믹비치는 재건축, 1980년 입주니까 제끼고, 만약에 마린시티 자이가 없었다면 트럼프 월드를 샘플링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린시티 자이를 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시세가 나오죠. 아래로 내려서 거래 현황 더보기. 그래서 32평이 있지만 34평이 샘플이에요. 이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34평 전세 월세 지우고요. 그래서 마린시티 자이는 18억 3천이 최고가. 그래서 최고가를 18억 3천 입력. 네. 그 다음에 12억 8천인데 12억 8천이었는데 요때가 거래를 보니까 직거래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현재 있는 매물을 보니까 12억에 나오더라. 그래서 12억일 때 현재 12억이라면 얘가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 다음에 부산의 이제 미래 시장 에너지를 알아야 되니까 공급량, 수요량을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공급량은 부동산 지인을 봐라. 그래서 수요와 누적 입주를 넣으면 비율이 나온다. 그래서 부산을 이제 부동산 지인, 자, 부동산 지인으로 와서 여기 원래 여기 사이트가 뜨겠죠. 여기 사이트가 뜨는데 로그인하면 이렇게 뜹니다. 빅데이터 지도를 열고 빅데이터 지도 들어와서 여기 입주를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23년에서 25년 클릭. 그래서 부산을 보니까 5만 세대가 필요 수요인데 부산은 누적 입주량은 46,000세대다. 그러니까 물량이 조금 작죠? 그러면 수요가 조금만 더 붙어도 얘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충북이나 충남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은데 2배는 아니죠. 2배면 엄청 조심해야 되는데 2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수요가 붙기 시작하면 공급이 많더라도 치고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부산은 이제 공급량이 마이너스 9% 정도로 부족하더라.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보니까 미분양, 이거는 리치고 다시 들어갑니다. 리치고로. 그래서 부동산 리치고에 들어와서 부산이었죠. 부산 여기 들어와서 미분양을 보니까 부산의 평균 미분양, 평균 여기 제일 밑에 한 칸 위 평균 미분양 부산은 4,520호인데 현재 2,646호로 조음 나오죠. 아직까지 신축에 대한 수요는 있다, 부산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청약 경쟁률까지 본다면 더 좋지만 이것까지 머리 아프죠. 예,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미분양 신축 수요는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 거래 비율 거래량이 부동산 지인인에서 제가 한댔죠. 요거. 그래서 보니까 부산은 거래량이 100이 보통인데 3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집을 사고자 하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전히 부산은 비싸다. 현재 자, 부산의 PIR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여전히 26% 정도 비싸고, 비싸면 수요가 감소하고 나중에 공급은 늘어요. 자, 수요가 감소하니까 우선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비싸고 금리가 높고 아직까지 규제, 그 다음에 규제가 좀 눌려 있고, 그 다음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금리 인하가 조금 된다면 이제 수요가 더 붙을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부산은 좀 좋아질 수 있겠다.